미국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다음 달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 성향으로 알려진 브레이너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가 어제 러시아의 석탄 고입과 EU 항구로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 금지 등 새로운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40억 유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지난달 분기별 현금 배당을 보통주 한 주당 10% 인상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을 넘어서며 상하이시 당국이 봉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 안전지대로 통했던 베이징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일부 지역이 봉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베이징 국제모터쇼가 전격 연기됐고,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5.1%에서 4.6%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간밤 미국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르면 5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면서 양적 긴축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충격을 받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경제 지표도 여러 발표가 됐죠. 서비스 PMI라든지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자, 우선 지금 경제 지표, PMI 지표가 나온 결과를 보면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이너드 총재가 부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그만큼 경기가 튼튼하니까 이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를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지수를 보시면은 2월 달에 55.9에서 3월 달에 57.7로 큰 폭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생산량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급격한 이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신규 비즈니스의 증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은 경제 활동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고용이라든지 모든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자재 가격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ISM 서비스 PMI 지표를 보시더라도 56.5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58.3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활동 같은 부분이 예상이 55.1이었는데 55.5가 나왔고, 또 신규 주문도 56.1이 예상치였는데 60.1이 나왔고요. 또한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예상치가 48.5였는데 실제는 54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좋다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격 압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83.1이었는데 실제 숫자는 83.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브레이너드 연방 준비제도 페드의 이 부의장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빨리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금리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분이 워낙 과거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 10년 국채물 추이를 보시면요, 과거 추세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55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현재 시점부터는 좀 점차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번 사이클에 3%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3% 수준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의 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상승 여력을 봤었을 때 올해 연말에 5,096포인트 S&P 기준으로서, 그리고 또 내년 연말에는 5,700 가까이, 나스닥을 보시면은 올해 연말에 16,400포인트, 2023년 말에 18,700, 18,8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앞으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25%에서 31% 정도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변동성이 일어날 때 결국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조동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 중에 가장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진 브레이너드 이사의 강경한 발언에 따라 급락이 나왔을 뿐이지 변동성을 이용해보자, 좀 조정 시 매수 기회 활용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는 퀄컴 뉴스입니다. 퀄컴 CEO가 CNBC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에 좀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퀄컴 작년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는 좀 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뉴스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자, 지금 퀄컴의 주가가 보시면은 미국계 대표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건이 4월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 난 뒤부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전부터 어쨌든 올해 나스닥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 20%지만 어제 또 5% 정도 빠졌으니까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외됐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 소비가 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마트폰 칩 설계 판매를 하는 퀄컴이기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 둔화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외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 등급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차트에 나와 있듯이 상승폭은 코로나19 이후에 자그마치 24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계속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퀄컴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퀄컴의 이 CEO가 이 매체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 배당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 계속 배당을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자릿수의 연간 배당 목표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이고요. 지금 분기별로 보시면은 75센트로 10% 정도 인상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 자, 이 내용으로 계산하면은 연간 단위로 주당 3달러 정도의 배당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2%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장 산업이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주주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신규 M&A를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이지 지금 주식 소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소프트웨어 향상을 위해서 지금 SSW 파트너스로부터 어라이버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펀더멘탈리 굉장히 매력이 있는 퀄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ROE가 135%, 76% 정도의 상승을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53% 수준 정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PER, 중요한 것은 PBR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겠죠. 높은 ROE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ROE를 53%로 계산을 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20%나 반영을 하고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337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130% 이상 상승을 해야지만 적정 가치다라고 나오고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 20%라는 건 정말 높은 숫자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 반도체 평균인 10%를 반영할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200%가 넘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담아볼 만한,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 퀄컴에 대해서 또 상승 여력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중국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이제 봉쇄 조치가 연장이 됐다라고 하고요. 베이징시까지 일부가 이딴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해 성장률 5% 불투명하다라는 성장 지금 IB에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봉쇄 조치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에 따른 글로벌 증시 우려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 네. 자, 과거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국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봉쇄 조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많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지금 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상해 봉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19 안전지대라고 불려왔던 베이징, 북경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 아파트를 또는 소호 빌딩을 봉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왕징에 있는 랜드마크인 소호 빌딩을 완전히 폐쇄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3개 동을 모두 폐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와서 폐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 방역에 경제가 희생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중문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중국의 GDP 생산량, GDP의 증가율이 3.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네요. 이건 경착륙입니다. 연착륙이 아닌 하드랜딩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4%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런 통제가 장기화될 시 5%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선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상해종합지수는 이미 그런 우려를 반영을 했었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가고 있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시면은 심천종합지수는 오히려 상승 밴드에 있다가 이게 깨져 내려왔었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이런 봉쇄라든지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많은 이 우려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부양 정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중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몸살이기를 지난 한 1년 반 동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M2 증가율이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큰 폭으로 올렸다가 계속 몸살이기를 했고 많이 떨어져 있었죠.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M2 증가율이 9.2%,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제 부양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재정 적자 폭도 지금 마이너스 3%대 후반, 4%대 정도니까 미국의 17%에 비해서 워낙 낮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GDP의 10% 가까이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사회적 불안이 생기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열심히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중국의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지수들이 지금 상승 여력이 심천종합지수, 상해, 홍콩 H, CSI 300, A50 다 매력적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수가 여기에 나와 있던 심천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03147, 03173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매력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팩트체크 이 시간 글로벌 자산배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